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그칠 줄 모르는 소나기. 고금리 걱정 때문에 잠못 이루는 시장. 국채금리 상승이 도를 넘어섰다.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선방하며 한 주의 첫 거래일을 찜찜하게 마쳤다. 2년물 국채금리는 5.1%를 넘어섰으며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5%를 넘어서 4.68%까지 치솟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CME에서 전망하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에 이어 10% 상승한 25.5%까지 올라왔다. 고금리 여파에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종목들은 역시나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 작은 중소형 기업들이다. 중소형 종목을 추종하는 러셀 2000 지수는 오늘만 무려 1.5% 하락하며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0% 밑으로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이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오늘은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과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전과 변함없이 고금리 유지의 필요성과 추가 긴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한편 퍼싱 스퀘어의 비레크먼은 미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마도 이미 끝이 났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 역시 비록 핵심 인플레이션이 견고하지만 1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확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주에 나올 임금 데이터와 고용 지표가 미국 경제의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연착륙을 확신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대형 기술주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외 종목들은 국채금리 상승 속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중소형 바이오 라브는 오늘 하루만 무려 9.19% 하락하며 역사적 정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미국의 20년물 장기국채 ETF인 TMF 역시 4.5% 추가 하락하며 4.6달러 선까지 내려오고 말았으며 지역 은행주들 역시 고금리 여파 속에 흉흉한 분위기가 지속되며 어디 하나 부러지기라도 할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나스닥과 반도체 ETF를 제외하고 전 종목 하락하며 초상집 분위기다. 특히나 클린 에너지 ETF KLNE는 지금이 바닥 같다던 레버리지 랜드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 하루만 무려 7.95% 추가 하락하며 바닥 밑에 지하실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래서 바닥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정정하겠다. 바닥이 아닌 발목으로. 3매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가 빅테크의 역습에 당황하며 오늘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채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종목들이 이유 없이 상승하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이는 곡버스. 또다시 애꿎은 바이오에게 화풀이하며 아쉬움을 달랜다. 반도체, 빅테크와 달리 바이오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이제는 다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다. 다음은 불GTN의 15개 개별 종목 소식이다. 보는 바와 같이 인텔과 마이크론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 초록불이다. 오늘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알파벳 등의 빅테크 종목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선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서는 한 기술주 종목들의 지속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제는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시기는 뭐 이리도 자주 오는지, 그리고 매번 발표할 때마다 이번이 진짜 중요하다고 떠들어대는지 말하는 나조차도 어가 없지만 어쩌겠는가?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장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다음은 나스닥과 관련한 주요 개별 종목 소식이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리 CEO가 반복점 소송 증언에서 구글을 걸고 넘어졌다. 구글이 무려 97%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구글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도리어 알파벳의 주가가 크게 상승 중이다. 한편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의 주문 대기 기간이 평균 37일까지 늘어지며 견조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는 뉴스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43만 4천여 대로 이는 전분기 대비 6.7% 감소한 수치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메타버스 테마주 성격의 햅틱 기술 기업인 이머션이다. AR, VR 시대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햅틱 기술의 발달이 필수적이 될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로열티를 주고 이 회사의 햅틱 기술을 쓰고 있는 상황이며 촉감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머션이다.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성과 몰입감이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볼 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촉감각을 구현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모션은 메타버스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매우 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흑속의 진주와도 같은 회사라겠다. 메타버스 시대는 조만간 분명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때 이 회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다. 가장 최근에는 메타와의 협력을 발표하는 등 햅틱 기술력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는 이머션을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별 5개 강력 추천한다. 금리가 속절없이 자꾸 오르다 보니 주식이 힘을 못 쓴다. 특히 당장에 실적이 없고 멀티플이 비교적 높은 종목들의 주가가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이다. 어제는 mRNA와 관련한 염기 서열 변형을 발견한 카타린 커리코와 드류 와이스먼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바이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지금이야말로 흑속의 진주와도 같은 기업들을 매일 눈으로 관찰하고 주워 담아야 할 시기임을 기억하자. 단언컨대 지금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지금과 같은 저가 매수 기회는 절대 자주 오지 않는다.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다.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다. 먼 날 것처럼 과도한 걱정으로 일부 섹터들이 과하게 하락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매수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지금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감사히 한 주라도 더 축적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